네, 안녕하세요. 김창량입니다. 유튜브를 계속 바빠가지고 못 찍었어요. 못 찍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을 뵀는데, 컨설팅 하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하면서 출퇴근하거나 이동할 때, 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험료 관련된 세무회계 처리 관련돼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어떤 회계 처리에 대한 뭐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또 들으니까 좀 자주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24일 부가세 마감 전날인데 간단하게나마 하나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24년 절세 설계 컨설팅 내용이고요. 교재를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급시 상황별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마지막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 의무는 기존의 임원의 범위 관련된 영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오늘 올리려고 합니다. 임원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사유,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효는 경영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재반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과세 표준이나 이런 한계세율을 보면 뭐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거의 반을 세금을 내시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어느 정도의 재산가라고 하시면 경영할 때 외에 은퇴하시고도 뭐 배당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어서 뭐 거의 1억 가까이 내지는 뭐 8천 몇백만 원만 초과해도 역시 또 거의 반을 세금을 낼 겁니다. 그리고 상속 시에도 재산이 30억이 초과하는 경우 한계세율이 50%가 적용이 되니까 대부분의 시효들은 50%를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애 주기로 보면 경영하는 기간이나 은퇴하는 때나 돌아가실 때나 고가의 세금을 반을 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때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을 때 반이 아니라 뭐 10%나 뭐 20%나 이런 30%대 이하의 어떤 세유 부담이 있는 그런 소득 유형의 설계, 물론 합법적인 설계여야 될 테고요. 이런 구조를 저희가 짜거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절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되죠. 퇴직금이 대표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소득이죠. 기존 영상에도 세액계산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원퇴직금은 첫 번째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지 않죠. 그리고 계산 구조가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이한 계산 구조로 계산하기 때문에 뭐 몇억 가지고는 10%도 안 되는 세부담이 일 테고 뭐 몇십억이 되더라도 절대 30%를 넘지가 않는 그런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나중에 이제 노쇠해 가지고 은퇴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젊으실 때 내지는 경영하는 기간 중에도 이러한 퇴직금을 뭐 몇 억이든 이렇게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소득 유형 설계가 될 겁니다. 자, 그게 경영 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바로 이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정산 사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16년부터 이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이게 15년까지는 가능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또 이걸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16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지금은 막혀 있죠. 이걸로는 못하죠. 그래서 그 위에 어떤 퇴직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은퇴하는 경우 이외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 보시면
요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24년판입니다. 4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사유들을 한번 볼게요. 자,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취득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 보시면 해당 임원 외에 그 임원의 배우자나,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포함이네요. 자, 요 내용 별표 2 있는 내용 먼저 한번 쫓아가서 볼게요. 자, 소득세법 50조 1항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자, 거주자의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죠. 물론 저 위에 있는 우리 연발선 하실 때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그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분만 되죠.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역시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분이 아프시면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의할 점이 해당 대표, 그러니까 중간정산 대상자인 그 임원분이 직계 존속에 대한 연발정산을 하실 때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는 분이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생계 한 지붕에서 살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활용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플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죠. 장마철이어서 수해를 입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본인이 살고 있는 뭐 이렇게 가옥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중간정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행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표이사가 뭐 가압승계를 해서 뭐 자제분이 회사에 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물러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거로 부인당할 리스크가 있게 될 테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뭐 사모님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상근 임원이 뭐 비상근 임원으로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 사유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한번 다시 볼게요. 중요합니다. 자,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실 때 할 수 있고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분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요할 때 할 수 있고요. 천재나 지변일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근 임원이 비상근으로 임원이 되는 때 할 수 있죠. 네. 자, 기타 실무적인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예규만까지 한번 볼게요. 요거 보셨고, 자, 이 위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아닐 때 만약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업무무관 가지금이고요.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주택을 취득이라고 했는데 내가 유상으로 주택을 사는 거 이외에 내가 전원주택을 짓겠다, 자가건설하겠다, 이것도 되느냐 물었죠. 네,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 경우에 사례 몇 가지 볼게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할 때 된다는 얘기고요. 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살려고 그래요. 이제 그럴 때도 되느냐?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대주는 대표이사인데 배우자의 명의로 사는 거 되느냐? 안 된다는 거고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년 이상 무주택자이긴 한데 세대주인 기간이 1년은 안 됐다. 이럴 때도 되느냐?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무주택자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지 세대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근데 다만 1년 이상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시고 중간정산일 현재는 세대주여야 되겠죠.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네, 그 부분을 요 부분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없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빠져 있지만 내년판에 들어갈 건데 중간정산한 금액이 여기 보시면 자 지금 근속기간이 20년이에요. 근데 내가 무주택자인 요 사유를 이용해서 중간정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집값이 10억이에요. 근데 퇴직금이 지금까지 근무한 게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일부만 내가 과거 10년치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보시면 여기 보면 자 장기 요양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간정산 사유일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근속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그걸 잘라가지고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만 뭐 10년치만 한다든가 5년치만 한다든가 이게 안 되고 20년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무한 20년치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테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20년치를 중간했더니 이게 20억이에요. 근데 내가 주택을 살 거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정산 금액을 주택취득자금으로 다 못 썼죠. 일부만 쓰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도 되느냐? 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중장산 금액을 전체를 다 써가지고 주택을 사야 될 필요는 없다. 일부만 사도 됩니다. 이게 이제 기획재정 예규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다른 것들 보면 다수의 임원 중에 일부만 해도 되느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수의 임원이 있더라도 요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임원들이라고 하면 중간정산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쭉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24년 절세설계 컨설팅 김창령이었습니다.